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정말 춥습니다. 거의 냉동고 같다고 할 정도인데요.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8도, 영하 21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 추위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 타고 미국 증시는 최고점을 찍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관련 주식을 사야 합니다.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타랠리 올해는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산타랠리라는 이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뭐 12월 전체를 산타랠리를 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그 일주일을 주가의 흐름을 산타랠리가 왔다 혹은 안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미장 같은 경우에는 25일은 없고요. 24일 날 반장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고가로 일단 마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훈풍이 우리까지 불고 있고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원달러 환율이 일단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이제 상당 부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라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 24일부터 시작했던 산타랠리를 조심스럽지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커집니다. 배당주 뭐 이슈 덕분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 연말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결산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월 결산 뭐 이런 건 은행 주겠고요.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명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주주 명부. 그렇죠. 주주 명부. 네. 그 폐세일이 이제 올 말이기 때문에 이틀 전, 보통 주식은 이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늘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 명부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네. 또 그 배당을 받기 싫은, 그 명부에 들기 싫은 뭐 50억 이상의 대주주는 또 오늘 팔겠죠. 자, 그렇기 헷갈릴 때문에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물량에 있어서는. 오늘 대주주들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명부에만 이름을 배당은 바로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주주 명부에 올려놔야 그다음에 배당 결정을 또 주총에서 하고 얼마 액수 그 자격을 일단 오늘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유독 이 배당 규모가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배당주에 관심을 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뭐 이익 자체의 규모도 있지만 이제 밸류업도 그렇고 주주 환원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올 한 해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화두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실제로 이 당국의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공언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배당 규모는 상당 부분 커질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주총까지 가서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의 하나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세금을 따로 매기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배당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배당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면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뭐냐면 투자자들이 그 수입의 많은 것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배당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투자자 기업 모두 전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 참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주식보호 상위 100인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확인해봤더니 1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1조 원이나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주가가 다 오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가 한 12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1조 정도, 두 배가 두 배네요. 늘었습니다. 네. 23조가 늘었다. 코스피 자체가 2,500뭐에서 4,000을 갔으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재용 회장의 이제 주식 중에서 가장 많고 규모가 큰 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입니다. 네. 의외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지분은 이제 적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삼성그룹의
개별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합산한 것이 가장 많아서 주식부 1위가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23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 부호들이 작년 대비해서 다 늘어났죠.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모친인 홍라희 리우미술관 명예관장 보유한 그 삼성물산 주식도 전량을 증여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기준일을 봤더니 1월 2일이더라고요, 네. 내년. 그럼 그때 되면 더 올라가겠네요. 그럼 여러 가지에서 뭐 차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기는 그렇긴 하겠지만은요. 이렇게 보면 여기 홍라희, 이부진, 이서연, 삼성가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한 걸로 봐서 엄밀히 말하면 삼성그룹주들이 대형주고 이번에는 대형주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30대 미만 상장사 주식 부호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공개가 됐는데요. 30위 안에 좀 눈에 띄는 인물들도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BTS. 맞습니다. 네. 30세 이하 주식 부자 중에서 BTS 3명의 멤버 뷰, 지민, 정국이 주식 부자 28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네. 주식 가치가 214억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하이브, 그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회사인 하이브의 주가 상승으로서 이들도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죠.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인데 연예인들한테 주식을 나누어주는 문화가 새롭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랑 이제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연예인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면 계약이 되었다고 이제 예상은 합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 회사랑 같이 하자. 대신 이제 주식을 주겠다. 아. 연예인 입장에서는 재산이 늘 수가 있고 또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계속 훌륭한 연예인들을 보유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는 없었던 건가요? 예, 과거에는 연예인이 이렇게 연예인 회사 자체가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회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산업 규모 면에서는 결국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 한 명이 자동차 좋은 브랜드 하나의 가치가 돼버린 그런 네,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난 엊그제였죠. 엊그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그 대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환율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중 하나인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이 관련 계좌를 만든다고 해요. 이름이 RIA 계좌인데요. 이걸 출시를 하게 되면 일단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을 여기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내지는 않죠. 양도세가 없는데 네, 해외 해외 주식 같은 주식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 외에 22.5%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22%의 네.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걸 이제 안 받겠다부터 네. 깎아주겠다라는 건데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판 증명, 그 돈을 고스란히 국내 증시 지시장 복귀 계좌라는 데다가 그 액수를 고스란히 넣어야 됩니다. 되고, 또 그걸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투자도 일단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어제 오늘 워낙 질문이 많이 와서 몇 개 봤더니 네.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해도 된대요. 아, 교체를 팔아도 되는 거예요? 교체는 해야 되나 그 액수를 고스란히 유지해야 된다. 아. 이 디테일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500만 원 팔았다가 490만 원 사면 이건 유지된 거냐 안 된 거냐. 근데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깎아준다는 건데 네. 빨리 돌아올수록 유리합니다. 아. 내년 1분기 내에 팔고 그 돈을 고스란히 우리 국내 주식 계좌에 넣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3분기가 넘게 되면 절반, 11%만 깎아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게 먼저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깎은 걸 받고 그냥 고스란히 넣었다가 1년을 유지를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추징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음. 아 글쎄요 이거 찾아내기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세법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양도세를 뭐 받는다 안 받는다 깎아준다. 국회를 또 한번 가야 되는 또 그런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으면 그것부터 좀 옮기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팁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러나, 반대 꼼수 예, 얘기도 그 있네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올린 뭐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의 200%, 300%를 가진 이제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세금 때문에 팔까? 즉 팔고 국내장에 와서 1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과 국내장에 와서 만에 하나 1년을 유지했는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미장에서 있는 소위 M7에 더 있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아마 서학개미 부분들이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인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와야 빨리 결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가장 많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세세한 내용들이 자세히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좀 미리미리 고민을 좀 해볼 만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요. 예, 미리 고민을 해야 하고 이제 서학개미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이 과연 환율에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단기성 제도 아닙니까? 5천만 원이라는 일회성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인 효과가 없고 제가 볼 때 이제 공무원 문화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 환율이 오르니까 이거 뭔가 하나 대책을 하나씩 만들어 오라.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면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냐면 국가 경쟁력이 높았을 때 환율 문제가 진정이 되는 것인데 너무 단기적 문제에 이제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세심한 그런 다음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